자, 편취, 갈취 한 카드를 부정사항했을 때의 주책입니다. 자, 사실관계 보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갑은 혼인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에게 현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을려로부터 현금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건 무슨 죄가 되죠? 거짓말을 해서 카드를 건네받은 것은 이 자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되죠. 그렇죠? 자, 그 카드를 현금 인출기에서 수회에 걸쳐서 합계 500을 인출하였다. 이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인출한 부분. 자, 판례 뭐라 하고 있어요? 자, 봐요. 카드 자체를 거짓말해서 뺏었잖아요. 이것 자체는 편취죄다. 즉 사기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즉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용 권한을. 그래서 일단은 취소하기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취소하기까지는 적법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용 권한을 받고 이제 500만 원 인출하게 된 부분이죠. 무슨 죄가 될 거냐고요? 별도로 절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절도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 부정사행죄가 붙어 안 붙어요? 신용카드 부정사행죄도 붙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밖에 안 돼요? 카드 자체를 뺏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밑에 승낙을 바꿔서 카드를 교부받았고 그리고 예금을 인출했죠. 그렇지? 그 이유는 전부 다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금 인출한 부분은 마지막 줄에 절도죄가 되지를 않는다. 뭐밖에 안 돼요? 카드 자체를 뺏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될 뿐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편취 여기다 색깔 칠하면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같은 판례입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인 거예요. 갑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을과 부산 등지로 여행하던 중에 여간방에서 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내가 부산에 있는 깡패를 동원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겁을 먹죠. 그리고 이제 카드를 받습니다. 자, 겁을 줘서 카드를 건네받는 것은 무슨 죄? 공갈죄가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인출기에서 합계 759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 사기죄 판례랑. 그쵸? 자, 카드 자체를 뺏은 부분은 갈취, 공갈죄만 될 뿐이다. 역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역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적법 유효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금 인출한 부분은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절도가 안 되니까 신용카드 부정사행죄도 붙지를 않는다. 뭐밖에 안 돼요? 카드 자체에 대해서 이 뺏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공갈죄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구조가. 밑에 보시면 승낙을 받고, 그치? 현금 인출한 부분은 마지막에 따로 절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밖에 안 된다? 공갈밖에 안 된다. 그쵸? 똑같아요, 구조가. 자, 됐나요? 그래서 노트를 펴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사기 공갈입니다. 그쵸? 카드 자체를 취득했을 때 사기나 공갈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사기죄, 공갈죄밖에 안 되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사기 공갈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서 취소 전까지는 얼마든지 권한이 있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건네받은 카드를 가지고 물품구입, 용역, 제공, 서비스 받은 부분, 예금 인출한 부분은 전부 다 죄가 되지 않는다. 뭐밖에 안 된다? 카드 자체를 뺏었다는 부분, 그 자체에 대해서 포괄죄만 될 뿐이다. 별도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점에서 뭐하고 다르다? 전 시간에 배웠던 절도 강도랑 다르다. 그쵸?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자, 다시 와서. 자, 그러면 두 가지 판례는 다 끝났네요. 다음 판례입니다. 갑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 몰래 빈 양주병을 5개를 올려놓은 다음 135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때 손님은 술에 많이 취했겠죠. 그 술에 취한 틈을 타서 이 종업원이 빈 맥주병을 올려놓고 술값을 과다 청구한 거예요. 자, 손님이 항의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협박하겠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봤어요. 135만 원을 많다 하니까 합의를 봐서 120만 원의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건네받고 종업원이 그 카드를 갖고 120만 원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준 겁니다. 이때 이 갑의 죄책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자, 밑에 판례 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려면 그 카드는 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의사에 반해서 이탈했을 때 그 이탈된 카드를 몰래 썼을 때 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읽어봤듯이 135만 원 술값이 나왔는데 항의하니까 15만 원 DC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120만 원을 결제하라. 그래서 카드를 건네준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점유자, 소유자 의사에 의하지 않고 또는 의사에 반하여 카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것은 여신점유금융업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꺽쇠 2부를 가보면 합의를 했다. 나오죠. 합의했다. 그래서 그 합의한 것에 따라서 카드를 받았다. 카드를 받아서 현금 서비스 받거나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답에 나와 있듯이 이 죄는 되지 않겠지만은 카드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카드를 건네받았기 때문에 카드 자체에 대한 공갈죄는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될 수 있느냐 이것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2년도 12월 15일자입니다. 5일자 요 판례를 기억을 해두세요. 아직까지 어떤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갑은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을에게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성공 사례비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며칠 뒤 큰돈이 나오니 영시된 을 명의 신용카드로 성공 사례비를 지불한 뒤에 금방 갚겠다라고 사기칩니다. 이놈이. 사기쳐요. 사기칩니다. 자, 그러나 갑은 을의 신용카드를 공사례비로 지불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렇죠? 이 카드를 단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쓸 용도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사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은 을을 기망합니다. 기망해서 카드 한 장을 건네받죠. 그렇죠? 무슨 죄? 사기죄. 이 부분이 사기란 말이지. 그렇죠? 자,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위 카드를 갖고 그 다음 부분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지? 약 2,900만 원입니다. 약 3천만 원 가까운 상당을 결제했다. 이건 무슨 죄가 될 거냐? 이건 무슨 죄가 될 거냐? 자, 같은 논리로 하게 되면 여기 이 사기죄 판례 있죠? 여기는 뭐라 그랬어? 편취했다. 카드 자체를 사기쳐서 뺏었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기를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쵸? 취소 전까지는 얼마든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현금 500만 원 인출한 부분은 이 사람이 카드 거래 정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다 취소시키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적법 유효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절도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도 그러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이 부분도 절도가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판례랑 이 판례 차이가 뭐예요? 이 판례는 뭐예요? 혼인의사가 없는데 마치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여자한테 사기치기를 야 카드 내놔. 나 너 앞으로 너랑 살 건데 이제 부부가 될 건데 나 카드 좀 쓰고 다니자. 내가 500만 원 긁을 텐데 500만 원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한 말이 없잖아요. 지금요. 야 니랑 나 이제 앞으로 부부야. 부부가 될 사이인데 뭐 돈 갚고 하는 게 어딨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뢰하게 사기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카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카드 우리 결혼할 테니까 카드 사용하겠다 라고만 얘기했지. 나중에 돈 갚을게, 돈 갚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쵸? 여기 뭐라 돼 있어? 갚겠다고. 처음부터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기가 된단 말이죠. 사기가. 여기서 요 기망하에서 카드를 건네받았죠? 카드를 쓰죠? 여기 나와 있네. 다시 한번. 첫 번째. 기망을 해서 카드를 건네받죠? 요 자체는 사기가 되고, 그리고 그 기망을 해서 신용카드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앞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던 이 부분입니다. 요 카드, 요 판례 생각나세요? 그치? 여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70조 1항 제4호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 했는데, 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가보면 강취, 횡령, 기망, 공갈이 나와요. 여기서 요 기망, 공갈이 편취죄잖아요. 그치? 요 편취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기하지 않고 또는 그 의사에 반해서 쓰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 게 아니지. 그래서 별도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그쵸? 여기서 봐봐요. 내가 120만원 줄게 나중에 갚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쓴다고만 얘기했지 내가 언제 갚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볼 판례는 여기 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 기망 공갈이 어떨 때가 되는 거냐면 바로 요럴 때가 되는 겁니다. 그 사례를 적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죠. 금방 카드 갚겠다고 하면서 카드를 건네받고 돈을 쓰면서 돈을 안 갚는 거잖아요. 그치? 요게 바로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사기가 되고, 두 번째 기망을 통해서 막 카드를 쓰고 돈을 안 갚죠? 그 자체가 별도로 뭐가 된다? 별도로 여기 나와 있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어렵게 풀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기망이나 공갈을 통해서 그걸 수단으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카드 소유자, 기망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따라서 점유가 배제되어 취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그게 바로 이 카드란 말이죠. 이렇게 사기쳐서 쓰는 카드. 이 카드가 바로 법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망을 통해서 취득하여 카드를 쓰고 다니는, 그래서 돈을 갚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요 판결 유지하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기 혼인의사 없음에도 혼인의사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카드 쓰는 사건, 그리고 밑에 콩가루 만들어 버리겠다는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볼 것이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아서 썼을 때의 주책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행위자가 타인 이름으로 카드 한 장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카드인 양 물품 구입, 용역 제공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의 주책입니다. 그 점은 이제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이 부분과 똑같아요. 자, 노트 펴보세요. 이 부분 배웠지 절도 강도랑 똑같단 말이죠. 부정 발급받아 사용한 부분이 똑같단 말이죠. 취득만 다를 뿐이지, 이 취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아. 됐어요? 즉, 다시 한번 봐봐요. 자, 타인의 이름으로 카드 한 장을 부정 발급받아요. 그쵸? 자, 그 자체가 바로 신용카드 회사를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죄. 그쵸? 그 카드를 갖고 물품 구입, 용역 제공 받으면 사기죄가 되고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붙어버리고, 현금 서비스 받아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도라 그랬습니다. 절도가 되고 플러스 이게 붙어버리고, 그 카드를 들어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게 되면 절도만 될 뿐이고, 똑같단 말이죠. 여기나 여기나.
그쵸? 다시 오시면 자, 내용 똑같아요. 특히 2번하고 3번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버린다. 그리고 물품구입 용역 제공은 사기죄가 되고 현금 서비스, 현금 대출은 신용 대출은 절도죄가 된다. 그쵸? 마지막에 예금 인출은 절도만 될 뿐이다. 똑같단 말이죠. 자, 판례 봅니다. 자, 갑은 을 명의를 모용했죠. 그래서 카드 한 장을 받아요. 그쵸? 여기 무슨 죄? 사기죄. 그리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앞에 배웠잖아. 절도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버려요. 됐습니까? 자, 그 내용이 이제 판결로 나와요. 타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갖고 현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 현금 대출이 바로 뭐예요? 여기 서비스지. 그치? 이 서비스 받은 부분은 밑에 절도가 된다. 여기에 뭐가 붙어버린다고? 플러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따라 붙는다.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게 재물이잖아요. 이게 재물이래. 현금 서비스가 돈이잖아. 돈.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절도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기 때문에 컴사는 아니다. 그쵸? 여기 현금 인출한 부분은 절도가 될 뿐이다. 절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신용카드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절도만 된다는 것을 꺽쇠 2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답이 뭐다? 그래, 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떨거지 보도록 합니다. 자, 관련된 판례. 1번. 자, 신용카드로 예금 인출했을 때 무슨 죄가 될 거냐? 말씀드렸죠. 신용카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신용카드는 두 가지가 기능이 있다.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물품 구입, 용역 제공, 그 외에 현금 서비스. 그리고 이제 예금 인출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만 예금 인출한 부분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자, 그래서 가로 1번에 얘기하듯이 서비스 받은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본래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붙어버리지만 예금 인출한 부분은 본래 기능이 아니라서 이게 안 붙는다고요. 그쵸? 본래 기능이 아니고 현금카드 기능만 썼기 때문에 이건 뭐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사에서 준 기능이야. 원래 처음에 카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기능이 없었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지? 우리나라에 80년대 후반에 도입됐나요? 그 전에 서양에서만 있다가. 그치? 그때 만들어질 때 현금 인출 기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자, 그 내용이 바로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갑은 을의 직불카드. 직불카드는 신용카드 등에 포함되잖아요.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절취한 카드를 통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50만원을 인출했다. 50만원 인출이 뭐예요? 예금 인출이지. 이 부분이. 그쵸?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예금 인출이라고. 이거라니까, 이거. 이거라니까. 그치? 서비스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세 번째 줄에 직불카드를, 절취한 직불카드를 통해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서 예금 인출 받죠? 예금이잖아요, 예금. 서비스가 아니고. 그랬을 때는 절도만 될 뿐이다. 부정사용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각지 해설 참조하시고. 여기 나와있지, 전혀 별개라고. 자, 가로 2번 갑니다. 자, 매출전표에 허위 작성했을 때 카드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잖아. 또는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해서 카드를 긁어버리잖아. 그러면 사기죄가 됩니다. 특히 누가 하지 이거? 카드 가맹점에서 이 짓거리 하지. 카드 가맹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가게 매출 많이 올리는 것처럼 조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히려 손해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은행에 대출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뭐 또는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그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짓거리 하는 작자들도 있는 거죠. 사기가 됩니다. 걸리면 사기죄가 된다. 자, 요 사실관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자신의 여관에서 그렇지?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서 은행에다가 위 전표를 제출해 가지고 돈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카드사를 속이는 거죠. 그랬을 때 사기가 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여기 허위로 매출 전표를 긁어버리죠. 가장하여, 그렇지?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실제보다 더 큰 금액으로 전표를 긁어버리면 설령 이 친구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능력 돼요 하더라도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된다 그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 딴 용도로 쓴다니까. 자기네 가게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작해가지고 은행 대출도 쉽게 할 수 있을 뿐더러 나중에 가게를 팔아먹을 때에도 가격을 높게 해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권리금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가게를 팔 때에 그 매입자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당신 실적 한번 공개해봐라. 전년 3년치 한번 공개해봐라.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면 내가 이 가게 사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실제 시가는 뭐 자기네 매출 고려하면 한 1, 2억밖에 안 되는 허접한 가게지만 매출 조작해가지고 1, 2억짜리를 10억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카드 이 전표를 조작해버리면 사기죄가 됩니다. 이 카드를 조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해서 전표를 긁잖아요. 그러면 이 긁을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 행위 할 때마다 그렇죠? 긁어댈 때마다 하나씩 죄가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지? 우리 총론 시간에 말하는 행위 표준설입니다. 그렇죠? 이 가게 주인이 일정 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 융통 행위를 계속했다 할지라도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합범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이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수법 쓰는 거죠. 똑같은 수법 써가지고 카드 전표를 긁어버리면 만원짜리 이 결제 금액인데 만원짜리를 안 긁고 2만원짜리 긁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각각의 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노트랑 똑같아요. 노트에 있는 것을 갖다 놓은 것이다. 노트에 있는 표 두 가지를 노트 펴보세요. 여기 1번 그림, 여기 2번 그림을 합친 겁니다. 교재 와서 보시면 자기 명의 카드, 타인 명의 카드 합친 거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 보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자, 준사기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문만 읽어볼게요. 미성년자의 사리 분별력 부족, 그쵸? 그 다음에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에 준합니다. 준사기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객체가 재물도 되고 이익도 됩니다. 그 점은 뭐 사기죄랑 똑같잖아. 그 다음에 편의시설 가볼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판기, 그 다음에 공중전화,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서 역시 재물, 이득을 취득하면 편의시설 부정사용죄가 됩니다. 자, 성격 보시면 절도죄나 사기죄의 처벌에 흠결을 보충하는 보충 규정이다.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어떤 것인지 쭉 보시면 돼요. 자, 자판기, 공중전화 등 읽어보시고. 자, 시험은 판례입니다. 판례. 자, 일단 꺽쇠 1번 보면 공중전화 카드입니다.
공중전화 카드는 유가증권이라는 것, 나중에 유가증권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금 기회에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패잖아, 패. 패, 쓸모가 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유조라고 합니다. 유조. 동일성을 상실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드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그럼 동일성이 상실된 거야. 그래서 변조가 아닌 위조가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KT 후불식 카드 나와있네. 여기 보시면 후불식 카드 나와있지? 후불식 통신 카드입니다. 이것은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있지? 문서입니다. 문서로 봅니다. 문서. 앞에 있는 공중전화 카드는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근데 후불식 카드는 역시 전화 카드라 할지라도 후불식 카드는 문서로 봅니다. 자,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읽어볼까요? 갑은 을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해서 공중전화기에 사용함으로써 60만원 상당의 전화요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무슨 죄가 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도 잘 봐두셔야 돼요. 절취한 카드를 갖고 넣어서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사문서 부정행사입니다. 아시겠죠? 부정행사가 된다.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왜 부정행사가 되는지는 사문서 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됐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후불식 통신카드는 문서가 된다. 그리고 절취한 카드를 갖고 공중전에 넣어 사용했을 때 부정사용죄가 된다는 것. 됐어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죄 가볼게요. 자, 부당이득죄가 시험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 하나 있습니다. 자, 이익이 나와있지,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을 때, 이 이득, 순수한 이득죄라는 것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는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객체에서 탈락. 그리고 미수가 없다는 것도 기출됐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죄가 나올 곳은 순수이득죄다. 미수가 없다는 게 제일 출제가 잘 돼. 판례도 있긴 한데 이게 더 출제가 잘 돼.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다시 한번 조문 가볼게요. 자,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이득 취득했을 때 죄가 됩니다. 근데 형량이 너무 싸.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자, 여기 급박한 공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가와 이가의 배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통념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배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여기 알박기 나와 있는데 알박기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알을 박는다는 거지. 그쵸?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행해지고 있죠. 자, 이것이 부당이득죄가 되려면 이 알박기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갑니다. 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아파트. 그 생각하시면 되겠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광훈 목사 알아나?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교회가 알박기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게 무슨 동네지? 장위 5구역, 장위 몇 구역인데 장위 몇 구역.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다 보상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정광훈 목사의 교회가 있지. 교회가 딱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설사에서 승소했어. 건설사에서 이제 이 사람이 워낙 가격을 500억 불렀어. 500억. 500억? 아니 500억이 아니고 100억 정도 불렀나? 처음에 100억 불렀어요. 근데 이 건설사가 승소를 했거든.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했는데 100 몇십억의 합의를 봤는데 그래도 이 교회 측에서 물러나지 않고 뭐 가스 통 갖고 와가지고 막 위협하니까 결국은 500억의 합의 봤어. 500억에. 결국은 그 재판 대법원까지 가면서 합의 받을 때까지 몇 년이 지났죠. 그러면 누가 피해봐?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거지. 근데 500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00억 외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아파트 몇 채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까지 플러스가 있었는데 다 양보했어. 건설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또 배짱 알박기 배짱 부리니까 결국은
이 철거가 안 되고요. 철거가 안 되고 건설사에서는 이 교회를 뺀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정강훈 목사 측에서는 알박기 했다는 것이 미리 알고 들어간 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이전에 수십 년 전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정강훈 교회 목사가 다른 사람들은 알박기라 얘기한다 하지만 정강훈 목사가 교회를 설립한 것은 수십 년 전에 70년대 80년대에 교회를 설립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건설사가 여기 장위 이쪽 구역이 워낙 낙후됐으니까 재개발하는 형태는 하기로 한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박기는 아닌 거지. 이 법리에 따르면. 이게 봐봐요. 미리 알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래야 알박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협조를 거부해요. 왜 거부할까? 돈 더 내놔라 이거지. 그렇죠? 자, 또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고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알박기가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끊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그 사업이 추진되기 오래전부터 아까 얘기했지. 정강훈 목사 수십 년 전에 벌써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요. 오래전부터 밑에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서 함부로 부당이득죄로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강훈 목사 판례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소유해 왔다. 그래서 얼마 취득했다? 40배. 얘를 받고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부당이득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40배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 함부로 비율 갖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와 40배 하면 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라고 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강남 땅하고 여러분 강남 땅하고 저기 시골 땅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 그쵸? 자, 강남 땅 한 평에 얼마다? 1억? 가장 싸게 해서 1억 한번 해볼게요. 1억. 지금 더하지만 시골 땅은 한 평에 만원 해요. 만원. 1,000원 하는 데도 많아요. 1,000원 하는 데도. 그럼 봐봐요. 이것을 만약에 2배 해볼까? 2배? 2배 하면 이게 2억 되잖아요. 그럼 차액이 1억이잖아요. 이건 2배 해봐야 이거는 2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럼 차액이 만원이잖아요. 여기는 1억 이득 받고 이거는 만원 이득 본 거예요. 도대체 몇 배 차이냐고. 그러니까 이건 2배 차이고 여기서는요 200배 해볼까? 200배? 2000배 해볼게. 2000배. 2000배를 해봐야 이거 2천만원 밖에 더 해요? 그러면 1990만원 이득 받은 거네. 이건 2억 받고 2배인데 1억 이득 본 거고 이건 2000배를 했다 하더라도 1990만원 99만원 이득 본 거예요. 그럼 이게 더 크지 않나? 이익이. 그래서 시골 땅, 서울 땅 비교하듯이 하면 단순히 비율 갖고 판단하지 말자. 알겠지? 40배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이라 벗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리 알고 들어가죠? 그러면 미리 알고 들어가죠? 그러면 2배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수년 전부터 먼저 이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굳이 뭐 1.5배나 3배짜리도 약하다는 거지. 5, 6배까지도. 10배라 하더라도. 2.4배. 여기도 2배짜리네? 300에서 6배. 45배도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비율만 갖고 따지지 말고 사회 통념에 따라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자 라는 판례입니다. 자, 상습범도 있네요. 상습범. 자, 읽어볼게요. 사기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습벽이 존재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상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과를 요구하는 것은 누범이잖아. 상습범은 전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박죄도 마찬가지죠. 도박에 습벽이 있냐, 사기에 습벽이 있냐, 그러면 상습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기죄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